저번에 빌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기억나요? 아, 지금 더 이상 한국이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다. 와, 근데 요즘 기사를 보면 일단 기사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당연히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미국, 중국 뭐 반도체 기술 패권 뭐 이런 것 때문에 기사 많이 나오고 그다음이 지금 한국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보니까 마약 관련된 기사가 엄청 나와요. 강남 클럽 마약 단속 동행 해보니 여러분들 사진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도 좀 이게 좀 위기감을 느꼈는지 마약 단속을 지금 엄청 하는 것 같아요. 단속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뜨잖아요. 막 어디서 뭐 어디를 갔더니 뭐 마약이 어디서 나왔다. 뭐 천장에서 나오고 또 어디서는 뭐 제조를 하고 있고 이게 한국에 엄청 지금 유통이 되고 있나 봐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클럽에서 마약을 한다는 건 종종 들었어요. 기습으로 들이닥치지 않는 한 잡기 어려울걸요. 라면서. 그러니까 이 한 근 2년 동안 이게 한국에 이게 엄청 늘었나 봐.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에 조금만 이 마약이 얼마나 진짜 위험한 거고 진짜 인생에 어떤 악영향을 가져올지는 조금만 검색해봐도 나오거든요. 와, 진짜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 정말 그건 나락 정도가 아니라 그건 진짜 그냥 삶이 없어져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주위의 가족들, 친지들 타격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자, 이 기사를 좀 보면 7일 오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강남역 인근 골목은 클럽 및 주점을 찾으러 온 젊은 인파로 북적였다. 몇몇 클럽에는 약 50m가 넘는 줄이 이어졌다. 한 클럽 입구 앞에 있던 20대 초반 남성 A씨는 클럽 내에서 마약을 본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몇 번 보긴 했었다며 강남과 신사 쪽 클럽에서 한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아무도 모르게 기습으로 들이닥치지 않는 한 현장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클럽 가서 놀고 요즘 사람들 클럽 가서 놀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가서 노는 사람들도 몇 번 봤다고 할 정도면 그쵸, 맞아요. 빌랑은 제가 그날 얘기한 빌랑은 왜 얘기를 했냐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마약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빌랑도 중독성이 있고 그 다음에 구강암을 유발하고 몸에 정말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근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 오늘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절대 해서는 안 될 그런 마약들을 지금 한국 경찰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많이 적발이 된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런 기사도 있어요. 어쩌다 한국은 마약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었다. 한 컬럼 제목이라고 하는데 전국 모든 하수 처리장에서 불법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충격적 조사 결과도 최근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얼마나 많이 이게 유통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서울 서초 경찰서에 어떤 경찰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냐? 일단은 던지기 수법으로 물품 보관소 위에나 그런 부분에 마약이 숨겨져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마약이 든 술을 마신 종업원과 손님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고 지난달 26일에는 유명 작곡가 돈 스파이크가 강남의 호텔에서 마약에 취한 채 경찰에 체포되는 등 마약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 지난 8월까지 올 들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2,0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늘었고 압수된 마약의 양은 60%더 많습니다. 와, 이거 진짜 어느 정도로 유통이 되고 있는지 상상이 되나요? 그리고 또 얼마 전의 기사인데 클럽 노래방에서 마약 파티 베트남인 등 74명 검거. 지난 7월 경남 창원의 한 외국인 전용 노래방으로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이곳에는 외국인 수십 명이 모여 있었고 이들이 가지고 있던 담뱃갑 등 곳곳에서 마약이 발견됐는데요. 외국인 전용 클럽 노래방에서 마약 파티를 하다가 또 일당이 잡혔고요. 근데 마약 얘기 나오면 당연히 중국 얘기가 빠질 수 없는 게 중국도 옛날에 그렇게 마약 때문에 아픈 과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마약 어떻게 보면 제조국이자 수출을 하고 있어요. 암암리에. 뭐 단속을 한다 하고 하긴 하는데 근데 뭐 당연히 뭐 구멍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중국에서도 당연히 한국으로 마약이 많이 유입되고 있겠죠.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조선족 10만 명분 마약 밀수입 원룸 옮기며 보관. 무려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동남아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매한 조선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 명의의 원룸을 옮겨가며 마약을 보관하면서 주로 중국 동포들에게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마약 관련된 법이 워낙 엄하니 이 몰래 몰래 이제 외국으로 유통을 하는 거 아니야. 중국 국적인 조선족 A씨 등 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동남아에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압수한 필로폰은 무려 2.9kg, 무려 10만 명 정도가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야, 이거 단속 안 하면, 그리고 지금 많은 영상들이 찍혀 나오고 있어요. 마약에 취해가지고 길거리를 활보하다가 막 찍힌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와, 그건 진짜 보니까 너무 심각하던데요. 단타먹고님이 미국 좀비 도로 봤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유튜브에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미국에 어떤 한 도시가 있는데, 그 한 거리는 그냥 진짜 사람들이 좀비처럼 막 이러고 있어요. 막 이상한 자세로 막 사람들이 쫙 깔려있어. 그게 다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래요. 와, 설마 한국에 막 그런 거리가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보셨죠? 경찰들이 단속할 때 아니면 범인을 잡을 때 제일 위험한 게 뭐 강력 범죄자라든지 뭐 살인마 이런 사람들이 아니래요. 그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강력 범죄자들이든 아니면 뭐 살인마들이든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이게 사람의 의식이라는 게 있으니까 뭔가 그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그다음 뭐 이 사람이 어떻게 공격을 할지 미리 대비할 수 있는데 마약에 취한 사람들은 그런 게 없대. 그러면서 이런 기사가 또 나오죠. 마약 후 묻지마 폭행살인. 중국인 남성 1심 징역 35년. 근데 봐봐요,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정착을 해서 물론 이렇게 그냥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아까 기사만 봐도 이 중국 사람들이 마약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들어와서 파는 게 일단 중국 동포들한테 먼저 판대잖아. 아마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마약을 구하는 것보다는 해외 나가서 마약을 구하는 게 중국에서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이 묻지마 폭행 살인을 한 이 조선족은 A씨라고 나왔는데 A씨는 지난 5월 서울 구로구의 공원 앞 길거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60대 남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얼굴을 도로 경계선으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엔 피해자 옷에서 47만 6천 원을 빼앗고 지나가던 80대 고물 수집상을 추가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환청을 듣고 관세음 보살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다며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범행이 기억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답했으나 최후 진술에서 제가 범행을 저질렀다면 양심상 죄송하긴 하다고 말한 바 있다. 죄송하긴 하다? 야, 이건 저 약간 할 말이 없어지네요. 그리고 마약범죄수사 팀에서 이렇게 마약 일당을 검거한 후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다고 합니다. 원룸 2개를 계약한 거죠. 첫 번째 원룸을 계약하고 경찰 추적에 대비해서 하루 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텔을 다니다가 두 번째 원룸을 계약하는데 그 간격이 5일. 이들은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고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해 고객을 끌어모아 수도권 중심으로 마약을 유통했습니다.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고 가져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판매 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들이었습니다. 공급 총책을 비롯한 핵심 피의자 2명은 해외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2명을 지명수배하고 현지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게 영화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는 약간 영화에서 일어난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일상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이게 여러분들 소름 돋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제일 좋은 방법은요, 그냥 우리 개개인 모두 하나하나가 그냥 손을 안 대면 돼. 손을 안 대면 시장이 없어지잖아요. 수요가 없어지는 한 이런 일은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개개인이 스스로 이런 거는 아무리 그게 호기심이라도 이거 사거나 하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원룸에 마약 공장 차린 그들, 마약 제조법 인터넷에서 쉽게 구해.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만 좀 검색해도 이 방법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검거한 물품들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마약을 제조하는 이런 기기? 이게 그냥 일반 원룸에서 그냥 이런 게 제조되고 있다는 것도 전 이게 전 이건 진짜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범죄예요. 당연히 범죄죠. 중국에서 만약에 이게 걸리잖아요. 이건 사형입니다. 사형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접하지 마세요. 아까 누가 얘기한 것처럼 힘들다고 이거 접했다가 인생 더 힘들어지는 것밖에 더 있어? 펜타닐 마약이 매우 심각. 중국 제약상에서 주 재료 만들어서 멕시코로 수출해서 멕시코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합니다. 아, 저 그것도 봤습니다. 그 관련된 영상 저를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주 재료를 따로따로 이렇게 수출하면 그 재료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수출이 돼 가지고 그 마약 주 재료들, 마약을 만드는 주 재료들을 그걸 따로따로 수출해서 멕시코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그 재료들을 거기서 다시 가공을 해 가지고 마약으로 만들어서 미국으로 또 수출하는,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도 중국과 많은 그런 충돌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중국 입장에서는 그것도 통제가 안 된다고 하고, 아무튼 지금 너무 다양한 형태로 이게 마약이 우리 삶으로 스며들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건강하신 분들은, 손을 아직 안 댄 분들은 최대한 많이 이렇게 경계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멀리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